네. 자, 이제 등기소, 등기관, 등기부라고 하는 등기에 관련된 물적 설비, 인적 설비를 공부하러 왔습니다. 자, 등기소, 등기관 안 나온 지 엄청 오래됐습니다. 등기부 요게 조금씩 나오는데, 그런데 올해는 등기소를 조금 해야 됩니다. 자, 등기소는 전국에 수많은 등기소가 있는데 아무 등기소나 신청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관할 등기소 신청하던 것이 작년까지였어요. 반드시 관할 등기소, 그게 작년까지입니다. 자, 등기소는 부동산 소재지 등기소가 관할권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세종시에 존재하는 부동산에 대한 등기는 세종 등기소 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달나라가 있더라도 세종에 있는 부동산 등기 신청하려면 세종 등기소에 신청하는 거야. 됩니까? 그게 관할이에요. 그래서 관할은 절대로 예외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외가 유사일에 처음으로 예외가 2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 보실 거고. 자, 등기관에서 네 직급의 등기관, 4, 5, 6, 7급입니다. 4, 5, 6, 7급. 요 등기관 중에서 지방법원장이 지정하는 데가 등기관이 되는데, 막 그런가 보다. 넘어가시고. 자, 등기부, 아까 1부동산, 1등기 기록으로 완성된다고 그랬죠. 근데 옛날에는 등기부가 종이로 된 거였어요. 근데 지금은 다 전산화된 걸로 바뀝니다. 그러면 1부동산의 1기록이잖아요. 그럼 부동산 하나의 등기 기록은 하나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전에 종이로 된 등기부를 쓰다가 전산화되면서 전부 컴퓨터 안에 기록을 잡아놨습니다. 그럼 종이로 된 거 하나, 전산화된 거 하나, 2개 있으면 돼야 안 돼? 안 돼. 그래서 옛날에 종이로 돼 있던 등기부는 전부 뒷창고로 빼놨습니다. 그걸 폐쇄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폐쇄. 그럼 앞에 진열장에 있는 등기부는 종이로 된 거다, 전산화된 거다. 전산화된 등기부. 지금은 100% 전산화된 등기부만 쓰고 있습니다. 옛날에 종이로 된 것은 2개 있으면 안 되니까 뒷창고로 빼버렸어요. 그걸 폐쇄한다라고 부릅니다. 자, 일단 그 정도만 하시고, 자, 넘어가서. 자, 등기소 했는데, 등기사무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하는 그 등기소가 관할권을 가집니다. 그래서 그 등기소에 신청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제주 여행 갔더라도 세종에 있는 부동산 등기 신청하려면 세종 등기소에 해야 됩니다. 됩니까? 실물 등기소 오려면 세종시 와야 되고, 인터넷 등기소도 있으니까 인터넷 등기소, 제주시에도 컴퓨터는 있죠. 인터넷망은 있잖아. 컴퓨터로 연결해서 등기 신청하면 되는데, 인터넷으로 신청할 때도 세종 등기소를 선택해서 신청을 합니다. 그게 관할권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관할은 절대로 위반하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2개의 예외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2개 예외 때문에 이거 하는 겁니다. 이 예외 안 들었으면 그냥 관할은 무조건 지켜 하고 지나갔을 거예요. 근데 이제 들어옵니다. 관할의 예외 1 하고 나왔어요. 자, 관할 등기소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 하고 나왔는데 이런 겁니다. 자, 여러분이 갑이에요.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립니다. 한 10억 빌리고 저당권 등기해 주겠다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세종시에 땅을 하나 내놨습니다. 그런데 은행에서 이 땅은 10억 가치가 안 되니까 부동산 하나 더 내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제주에 있는 땅 하나를 더 냈습니다. 그러면 같은 10억을 담보하기 위해서 부동산 2개가 제공됐죠? 그래서 관할이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해서 등기가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등기 목적은 둘 다 저당권 등기고, 등기하게 된 원인도 10억을 빌리고 저당권 설정한다는 계약으로 똑같아요. 자, 이런 경우에는 자, 그중 하나의 관할 등기소에서 등기사무 담당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등기 신청할 때도 그중 하나의 등기소에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요걸 한번 들어보세요. 자, 세종에 있는 부동산은 세종 등기소에 그 등기부가 원래 있었다. 제주에 있는 부동산은 제주 등기소에 그 등기부가 있었다. 원래 옛날엔 그랬죠. 그래서 똑같은 저당권이지만 세종에 있는 부동산은 세종 등기소, 제주에 있는 부동산은 제주 등기소 각각 신청이 들어가야 됐습니다. 됩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올해부터 예외를 인정했습니다. 자, 이렇게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여러 개의 부동산이 저당으로 제공됐어요. 이것을 공동저당이라고 부릅니다. 공동저당. 자, 채권은 동일한데 부동산이 1개 제공됐다, 여러 개 제공됐다. 여러 개 제공됐어요. 그럼 부동산이 세종에 있는 부동산 5개가 제공됐으면 5개 모두 세종에 있으니까 세종 등기소 신청하면 되겠죠. 그러나 2개지만 관할이 다르다. 그럼 옛날에는 세종 등기소에 저당권 등기, 제주 등기소에 저당권 등기 각각 신청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고 둘 중에 하나, 내가 편리한 2개 중에 하나 아무거나 골라서, 여러분 같으면 어디 신청할 거야? 세종.
여러분이 제주에 산다면 제주 등기소 신청하면 되겠죠. 두 개 중에 하나, 그중 하나 그중 하나 등기소에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럼 이제 두 군데 다 신청할 필요 없다, 그죠? 한 군데서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등기소 업무도 전산화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부터 이게 가능했지만 법 정비가 안 되는 바람에 여태 있다가 올해부터 이제 가능한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한 전세권하고 나왔는데, 자, 세종에 있는 부동산, 여러분 땅을 전세권 설정해서 빌리고 싶어. 근데 제주에도 땅이 있다고 그래. 그럼 제주 땅도 전세권 등기해서 빌리고 싶어. 이것도 동시에 빌릴 수 있느냐? 할 수 있단 말이야. 법률행위 자유니까. 됩니까? 그럼 이런 전세도 무슨 전세? 공동전세라고 부르면 되겠죠? 그래서 공동저당이나 공동전세의 경우에 부동산이 여러 개이고 관할이 다르다면 옛날에는 관할마다 각각 등기 인증이 들어가야 됐어요. 그러나 지금은 관할마다 들어간다. 관할 중 하나에 신청하면 된다. 관할 중 하나. 됐습니까? 요게 이제 들어왔다는 거야. 굉장히 편해졌죠? 굉장히 편해졌어요. 그리고 두 번째 예외가 나온다. 두 번째 예외. 자, 이것이 3번 예외 2 하고 나왔죠? 자, 상속 또는 유정하고 나왔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경우의 수예요. 두 개. 상속 또는 유정 하고 나왔습니다. 상속은 다 하시고 유정은 유언으로 정의하는 거예요. 유언으로 정의. 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너무나 슬픕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 아버지가 남기신 자산을 상속받아야 될 거 아니야. 보니까 부동산이 전국에 5개나 있어. 화장실 가서 조금 웃다가 밖에 나와서 슬퍼하다가. 맞죠? 그렇거든. 자, 해서 상속을 받았는데 부동산이 전국에 5군데 있어. 세종 하나, 서울 하나, 부산 하나, 광주 하나, 제주 하나. 5개 있다고. 옛날에는 어떻게 해야 돼? 각 서울 등기소, 세종 등기소, 부산 등기소, 광주 등기소, 제주 등기소 상속 등기 신청해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좋았다가 안 좋았다 그래. 그죠? 아버지 그냥 한 곳에서 다 사지 왜 이러셨습니까? 옛날엔 그러면서 다녀야 된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하면 돼요? 아무데나 그 중 하나가 아니야. 편리한 곳에서. 자, 부동산은 서울, 부산, 광주, 세종, 제주 있는데 여러분 사는 곳은 강원도 강릉이야. 그럼 어디 신청하면 돼? 강릉 등기소 가면 돼. 이게 그 중 하나다. 관할과 무관하게 아무데나다. 관할과 무관하게 아무데나. 그래서 등기소,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조금 전에 공동저당과 공동전세는 아무데나 가능합니까? 그 중 하나였습니까? 그 중 하나. 그러나 상속과 유정은 그 중 하나입니까? 아무데나입니까? 아무데나 편리한데.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다. 됐어요? 그렇게 해줬다. 그래서 굉장히 편리하게 해줬죠. 그래서 아버지와 자식들이 사는 공간이 서로 다를 수가 있잖아. 맞죠? 그러면 아버지는 예전에 세종에 사셨지만 여러분은 살다가 저기 강릉으로 이사가서 강원도 강릉에서 동해바다 보면서 살고 있다고. 아버지 돌아가셨어. 땅 남겼는데 보니까 땅은 5개 내서 고맙습니다 아버지. 근데 서울 하나, 부산 하나, 광주 하나, 세종 하나, 제주 하나. 왜 이러셨나요? 근데 옛날에는 5군데 다 가야 돼. 지금은 그 중 하나도 아니고 강릉 등기소 해도 된다. 그걸 편의가 해줬죠. 그게 있단다. 그 다음에 유정은 정렬을 하는데 유언으로 정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수업 들어보니까 양 선생 수업이 너무 좋아. 그리고 딱 보니까 벌써 이마에 너무 좋은 사람이 써여 있어. 안 써여 있어도 딱 보는 순간 좋은 사람이라고 느꼈는데 수업 들으면서 더 좋은 사람이라고 더 느꼈어. 뼈에 저리게 느꼈어.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집에 가서 가만히 누워서 생각해 보니까 갑자기 내가 가진 재산을 양 선생에게 정리를 하고 싶어. 그래서 부동산을 한 5개 정리를 하는데 지금 다 주면 내가 가진 게 없으니까 섭섭하지. 그래서 뭐라고 했냐? 나 죽으면 가져가세요. 이게 유언으로 하는 정의다. 맞죠? 그래서 여러분이 사망하고 난 뒤에 내가 앞으로 등기를 해야 되는데 보니까 서울 하나, 부산 하나, 광주 하나, 세종 하나, 제주 하나 이리 줬더라. 나는 울산 사는데. 그러면 고맙긴 고마운데 왜 이러셨나요? 그럴 수 있잖아. 자, 그러면 어디서 신청하면 돼? 울산 등기소. 편한 데서 하면 된다. 그래서 상속과 유정은 그 중 하나도 아니고 관할이 아닌 등기소도 가능하다. 요게 새로 들어온 거야.
그럼 여태까지 시험에 나온 적도 당연히 없다. 아주 쌩쌩한 신상품이다. 신상품. 그죠? 신상품. 됐어요. 자, 그 정도. 그럼 상속 유적 나오면 그 뒤에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나오는 거 이거 우리가 봐도 무생인지 잘 모르겠죠. 그냥 상속 유적 나오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오면 막 그런 거 없다. 공동전세 공동저당 나오면 그게 변경되고 말소되고 뭐 하는 거 나오면 똑같은 거다. 다 하지 말고 그렇게 하고 지나갑니다. 됐죠? 됐습니다. 자, 됐고 그 다음에 뭐 관할의 지정인이 뭐 등기사무 정진이 또 관할의 위임인이 이런 얘기들이 옛날에는 나왔는데 나온 지가 20년이 돼가니까 넘어갑시다. 요것도 관할이 나오면서 같이 나올 가능성은 있겠죠. 요거 나중에 우리가 문제풀이 할 때 한번 제가 그때 가서 시간 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넘어가고 등기부 나왔습니다. 자, 1부동산의 1등기 기록이라 그죠? 그리고 1등기 기록은 표제부 갖고 얼구로 구성되어 있다. 아까 얘기 드렸어요. 그런데 1부동산 1기록주의 원칙의 예외가 집합건물, 구분건물 등기입니다. 자, 우리는 앞으로 집합건물 또는 구분건물이라고 나오면 아파트를 떠올리면 됩니다. 여러분 민사특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한번 배우셨죠? 전유 부분, 공용 부분하고 뭐 5분의 4가 4분의 3이 뭐 이런 거 배웠잖아. 규약 어쩌고 저쩌고 할 때. 그런 거 한 적이 있죠? 그 뭐 분수 외우는 거 귀찮고 짜증 나잖아. 됐어요. 그래서 집합건물, 구분건물 나오면 뭐 떠올린다? 아파트 떠올립니다. 아파트. 자, 아파트 하나 있습니다. 아파트 하나 있어요. 자, 아파트는 보니까 이 큰 거, 25층짜리 이 큰 게 한 개 큰 건물이에요. 맞죠? 25층이니까 이거 건물이 25개 쌓아놓은 거예요? 아니야. 이 25층은 전부 철근으로 엮어져서 콘크리트로 하나로 엮어져 있는 한 개 건물이잖아. 맞죠? 그럼 우리나라는 일물 일권주의니까 이 큰 건물 한 개에 소유권 몇 개 존재해야 돼? 한 개 존재해야 하는 게 원칙이다. 그런데 아파트는 중간에 복도 계단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용 부분을 넣어놓고 101호, 102호 구분한 다음 2501호, 2502호까지 구분한 다음에 이 101호 자체를 갑이 소유한다. 102호 자체는 을이 소유한다. 이렇게 각각 소유권 인정해주고 있죠? 그럼 일물 일권주의 원칙상 101호가 하나의 물건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요 라인에 25, 바로 앞 라인에 25 해서 50개 세대가 존재하니까 소유권 50개 인정하고 있죠? 그러면 소유권이 50개니까 물건도 몇 개? 50개. 그럼 등기 기록도 몇 개? 50개. 그게 원칙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 우리 등기부는 어떻게 하느냐? 자, 101호 하나의 건물이니까 101호 표제부 갖고 얼구 만듭니다. 그리고 2502호 당연히 표제부 갖고 얼구를 만들어요. 그래서 등기기록 50개 만들었죠. 그런데 101호 표제부는 101호만 표시합니다. 101호의 등기부니까 101호만 표시하는 거야. 그래서 101호 표제부 보면 1층 101호다 이렇게 적혀 있고, 그리고 85제곱미터다 이렇게 그 면적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아파트 등기부를 보면 거기에 표제부에 면적이 나오는데 이 면적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전용 면적이 있죠. 해서 이 전유 부분의 면적만 나옵니다. 그래서 나는 35평형 아파트를 샀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1억씩 달라. 평당 1억이라고 하면 35억을 줬잖아. 맞죠? 그리고 표제부를 딱 보니까 85제곱미터 돼 있어. 내 배운 게 있거든. 제곱미터를 평으로 환산할 때는 제곱미터 곱하기 0.3025 하면 되죠. 곱해보니까 35가 안 나오고 25.7밖에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집에 있는 망치 들고 이제 쫓아갑니다. 맞죠? 이것들이 죽으려고 35평형이라고 해서 1억씩 달해서 35억을 줬더니 25.7밖에 안 나오는 거야. 맞죠? 망치 들고 쫓아가는 거야. 쫓아가면 안 돼요. 여기 나오는 면적은 전체 면적이다. 내가 쓰는 전용 면적만 나온다. 전용 면적, 그것을 전유 부분의 면적이라고 표현해요. 그렇게 나옵니다. 자, 문제는 1층 101호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1층이라고 나온 거 보니까 2층 3층도 있겠네. 그럼 이게 몇 층에서 1층인지, 옛날에 지어진 5층짜리 아파트의 1층인지, 요즘 중간에 12층짜리 아파트도 많잖아. 12층의 1층인지 25층의 1층인지 45층의 1층인지 안 나오더라는 거야. 왜? 이게 45층이다 25층이다는 것은 101호 상황이 아니잖아. 그래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 상황을 한눈에 알 수 있는
표제부를 별도로 만듭니다. 그것이 1동 건물 전체에 대한 표제부, 줄여서 1동 건물의 표제부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 건물은 소재집은 예를 들어서 세종시 나성동 100번지 하고 나오고, 이 101호 표제부는 주소도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25층 아파트다. 비로소 여기 나옵니다. 그리고 철근 콘크리트로 지어졌고 슬라브 지붕을 가지고, 그 다음에 전체 1층 바닥 면적이 예를 들어서 뭐 350제곱미터다. 그리고 쭉 가다가 25층까지 각 층의 바닥 면적이 얼마다라는 게 나옵니다. 요게 1동 건물의 표제고요.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서는 우리 등기법은 이 등기 기록을 전부 합쳐서 1등기 기록으로 한다. 이런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러면 자, 101호에 갑의 소유권 인정되니까 소유권 지금 50개가 인정되고 있죠? 그러면 부동산이 50개니까 등기 기록도 몇 개로 구성해야 돼? 50개. 근데 법은 이거 50개로 한다, 1개로 한다. 1등기 기록으로 한다라는 특별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 건물에서만 보면 50개 부동산 1등기 기록이 되는 거죠. 만약에 아파트가 커, 그래서 라인이 한 4개 있어. 여기 1, 2 라인, 2, 3 라인, 3, 4 라인, 4, 5, 6 라인 해가지고 라인이 한 4개 있어. 그런 아파트도 있잖아. 한동이 굉장히 크잖아. 맞죠? 그럼 들어가는 입구가 4개면 50 곱하기 4, 200세대가 있잖아. 200세대 있는데도 전 등기 기록 합쳐서 몇 등기 기록? 1등기 기록으로 합니다. 됩니까? 그래서 자, 집합 건물의 등기부는 1동 건물의 표제부 요거 하고, 개개의 전유 부분의 등기 기록, 구분 건물의 등기 기록을 뭐하여? 전부 합하여 몇 기록? 1기록으로 한다. 이런 규정을 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분 건물의 등기부는 핵심이 되는 것 전부 합하여 1등기 기록으로 한다. 뭐 해서? 전부 합하여. 전부 합하여 1동 건물의 표제부하고 개개의 구분 건물 등기 기록을 전부 합하여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걸 또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구분 건물은 1동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이렇게도 표현하더라고요. 1동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등기 기록. 어쨌든 표현은 약간 달라졌지만 공통적으로 있는 것은 전부 합하여, 전부 합하여 1기록으로 합니다. 됐습니까? 이런 표현이 가끔 나오니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는 신혼부부입니다. 애가 아직 어립니다. 그래서 이 애는 어릴 때는 통제가 불가능하죠. 아무리 잡고 있어도 금방 빠져나와서 뛰어다닙니다. 그죠? 그래서 운동장 가서 뛰어다니면 여기서 여기한테 한참 걸린다고. 그런데 마트 가서 잠깐 한눈 팔면 애가 없어지죠. 맞죠? 이상하게 눈만 떠나면 애가 축지법을 쓴다고. 눈으로 보고 있을 때는 쫄쫄쫄쫄인데 잠깐 떠나면 축지법을 쓴다고. 금방 없어져. 맞죠? 애는 그런 거야. 그래서 이거 위층에서 살았다가는 잘못하면 아래층에서 도끼 들고 쫓아올 수도 있다고. 층간소음 겁나잖아. 그래서 1층이 궁금한 거야. 그래서 101호 등기 기록을 증명서 발급받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등기관이 허허 또 법 모르는 인간이 또 왔군. 집합 건물은 전부 합쳐서 1등기 기록이에요. 해가지고 1등기 기록을 101호만 주는 게 아니고 다 합쳐서 나한테 던지더라. 그래서 정신없이 툭 받았다 어깨가 뼈가 푹 빠지는 거야. 너무 무거워. 맞죠? 그리고 등기 사항 증명서는 20장까지는 정해진 돈, 뭐 돈처럼 받습니다. 20장이 넘어가면 넘어간 장마다 50원씩을 더 받습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걸 받으면서 돈도 더 많이 써야 돼. 맞죠? 등기관이 얘기해요. 지갑 갖고 왔습니까? 잔돈만 갖고 왔습니까? 지갑 갖고 와야 돼요. 맞죠? 쓸데없는 돈 들일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공개할 때는 전체를 1기록으로 하자. 필요한 것만 1기록으로 하자. 필요한 것만. 그래서 증명서 발급받든지 또는 열람을 하든지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공개를 할 때는 전체를 1기록으로 보지 말고 필요한 것만. 그러면 내가 필요한 것은 101호 표제부 갖고 월구 이거겠죠? 그리고 101호가 속해 있는 전체 건물에 대한 표제부. 요것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요 두 가지만을 1기록으로 옵니다. 그래서 보면 1동 건물의 표제부 요거 하고 내가 원하는 그걸 뭐라고 표현했어요? 해당.
전유 부분 등기 기록. 그것만을 한 개의 기록으로 보자라는 겁니다. 됐어요? 요 표현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등기소, 등기관, 등기부 중에 10여 년 동안 유일하게 나왔다시피 한 것이 바로 구분 건물의 1등기 기록 전부 합하여, 그리고 공개할 때 1기록, 일동 건물 표제부와 해당 전유 부분 등기 기록. 요게 이제 가끔씩 나온 거예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이제 등기소 관할의 예외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거하고 요거하고 두 개 보시면 되겠죠? 그렇게 됩니다. 그 정도.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등기부는 표제부 각부 얼굴을 두는데 표제부만 두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더라. 자, 한동 건물 전체에 대해서는 표제부만 만들어두고 일동 건물 전체에 대한 각부 얼굴은 없었죠. 그래서 일동 건물 전체에 대한 것은 뭐만 있다? 표제부만 있다. 그 다음에 우리 아파트에 들어가면 여러분 그 규약이라는 거 집합 공부할 때 배웠죠? 아파트 주민들이 약속으로 정하는 게 규약이잖아. 맞죠? 그러면 우리 아파트 들어가면 공용, 공동 사용 부분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자, 우리 아파트 입구 쪽, 우리 동의 입구에 들어가면 중간에 복도가 있고 올라가는 계단이 있고 엘리베이터실이 있잖아요. 그거 나만 씁니까? 주민들이 공동 사용합니까? 공동 사용하죠? 이게 구조상 공용이라고 부릅니다. 이 복도와 계단 없으면 우리 집 이용이 불가능한 거야. 왜? 우리 집은 고층이니까. 또는 1층이더라도 복도 안 밟고 우리 집 들어가고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공용인데 이거는 구조상 공동 사용할 수밖에 없다. 이게 구조상 공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101호에 산다면 101호 문 열고 들어가서 그 신발 벗는 그때부터는 맞죠? 걸레 가지고 밀대 가지고 밀고 닦고, 걸레 없으면 혓바닥으로라도 닦는다고. 내 집이니까. 근데 문 열고 나오니까 어제 위층에 살던 어떤 아저씨가 토해놓고 간 게 있어. 그럼 여러분이 치웁니까? 관리실 전화합니까? 관리실 전화하잖아. 공용 부분은 관리실이 관리해 주더라고요. 맞죠? 그래서 관리실 직원들도 일할 공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아파트마다 관리실을 지어놨더라고요. 관리실 아래쪽에 보통 노인정이 같이 있는 게 보통이죠. 그럼 이 관리실과 노인정은 관리소장 개인 건물일까요? 아파트 공동 사용이니까 아파트 주민들 걸까요? 아파트 주민들 것으로서 이것도 공동 사용하는 거예요. 됩니까? 그런데 이 공동 사용은 구조상 공동 사용할 필요는 없어. 왜냐하면 우리 집을 이용하기 위해서 복도 계단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우리 집 이용하기 위해서 반드시 노인정이나 관리소 들러야 돼요? 안 들러도 되잖아. 그럼 구조는 공용으로 안 써도 되는데 약속으로 공용을 해놨다. 라고 해서 이것을 규약상 공용 부분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규약상 공용 부분 해당하는 대표적인 것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노인정 또는 경비실 이런 것들이 다 규약상 공용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규약상 공용 부분도 뭐만 둔다? 표제부만 둡니다. 표제부만 둡니다. 자, 예를 들어 1000세대 아파트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 1000세대가 있으니까 아파트 건물 소유자가 1000명이 있다는 얘기죠. 그럼 아파트 소유자는 건물 살 때 건물만 살까요? 건물을 이용하기 위한 공용 부분, 땅에 대한 권리도 같이 살까요? 반드시 같이 사고 팔아야 되죠. 그럼 공용 부분에 대한 돈도 우리는 같이 낸다. 예를 들어 평당 5천만 원이다 하면 그 건물값만 5천만 원 일리가 없어. 한 평 만드는데 돈 얼마 든다고. 맞죠? 그럼 콘크리트 갖다 보고 철근 좀 깔면 되는데 그 돈 얼마 해? 얼마 하지도 않는다고 그거. 맞죠? 해봐야만 20, 30cm밖에 안 되는 거. 얼마 안 한다고. 그런데도 서울 강남 가면 1억씩 달라 그러죠? 그럼 1억씩 달라는 이유는 뭘까요? 아, 거기다 금을 섞는 거야. 그럴까요? 아니야. 그게 땅값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땅값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인간의 탐욕. 앞으로 이 돈을 줘도 더 오를 거라는 그 탐욕이 있기 때문에 그 돈 주고 사는 거야. 맞죠? 평당 만인가 말도 안, 1억이라는 말도 안 되는 금액이잖아. 근데 그거 주고 사는 거야. 그렇다고. 자, 어쨌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규약상 공용 부분은 공용이니까 1000세대 아파트라면 토지 소유자도 1000명이라는 얘기죠. 공용 부분에 대한 소유자 몇 명? 1000명이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공용 부분에 대한 돈도 같이 내고 사는 거니까. 그럼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유자도 몇 명인 거예요? 1000명. 그럼 만약에 갑부와 얼굴을 더 버리면 갑부의 소유자 몇 명? 1000명 기재됩니다. 자, 봄 돼가지고 이사 막 들어오고 막 나갑니다. 그러면 그 1000명 중에 이사 나간 사람 빼고 이사 들어온 사람 계속 이전 듣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등기관은 지금 우리 공동주택이 주거 형태의 70%를 차지하는 시대야.
맞죠? 세종에만 해도 아파트가 거의 대부분이잖아. 그럼 세종시 등기소에 근무하는 공무원들, 이 사람들 들고 나갈 때마다 건물 등기부만이 아니고 규약상 공용 부분에서 1000명 중에 몇 사람 찾아내서 일일이 옮겨주는 등기해야 되는데, 여기도 아파트, 저기도 아파트, 온데 아파트네. 그럼 등기관은 내일 되면 출근하고 있다, 공동묘지 들어가 있다. 공동묘지 들어가 죽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업무량을 줄여줘야 돼. 그래서 규약상 공용 부분은 아예 갑부와 을구 두지 말자. 뭐만 두자? 표제부만 두자. 그럼 소유자는 어떻게 합니까? 소유자 알고 싶어? 그러면 천세대 등기부 네가 다 떼봐. 문제가 이해돼요? 그 소유자가 당연히 권리 가지. 그래서 갑부와 을구를 아예 두지 않습니다. 표제부만 둡니다. 특히 규약상 공용 부분 표제부만 둔다는 것은 나중에 뒤에 들어가면 자주 나오는 어떤 문장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돼. 그래서 미리 이렇게 시간 들여서 설명을 좀 드렸어요. 됐다. 넘어간다. 자, 등기부는 좁은 의미의 등기부, 협의해가지고 좁을 협자입니다. 좁을 협. 우리 협곡하면 계곡 중에서 굉장히 좁은 계곡 맞죠? 그래서 물이 굉장히 급하고 그런 계곡을 협곡이라 해요. 협의, 좁은 의미.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 두 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공도매라고 해서 이거는 등기부와는 별도로 존재하지만 원래 등기부에 기재되어야 될 게 양이 많아서 별도로 분리해 놓은 거야. 그래서 요거는 등기부 자체는 아니지만 넓은 의미로는 이것도 등기부로 봅니다. 그래서 신공도매. 그 중에 신공은 우리가 많이 수업할 때 다뤘던 거예요. 신탁원부와 공동담보목록. 요건 아마 들었던 기억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 신공도매. 그 정도만 하세요. 됐다. 넘어가고. 자, 폐쇄 등기부는 조금 이따 설명드립니다. 자, 건물 등기부 이렇게 생겼어요. 건물 등기부 이렇게 생겼군 하고 한번 보세요. 됐죠? 하도 등기부 공부하는데 등기부 모르고 공부하니까 공부가 안 됩니다. 그 등기부를 알고 분석하니까 하니까 문제가 잘 풀리더라 라고 하는 이상한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갖고 제가 소개해드립니다. 등기부 문제는 등기부를 아느냐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문제가 풀립니다. 그래서 등기부 아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앞으로 등기부는 연습은 실무에서 필요하니까 그냥 한번 소개했습니다. 봤죠? 됐어요. 됐다고, 그죠? 이 양현식이가 제가 집에서 부르는 이름이에요. 그죠? 700419. 맞죠? 올해부터 70, 작년까지는 80으로 썼어요. 됐다. 자, 그런 거다. 그래서 표제부, 갑구, 그 다음에 을구,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자, 이게 일반 건물의 등기부입니다. 그러면 집합 건물, 아파트 등기부는 표제부가 아까 두 개 있었죠? 1동 건물의 표제부가 있고, 그 다음에 전유 부분 표제부에서 우리 1502호 표제부가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막 그런가 보다 하십시오. 옛날에는 이 등기 기록을 보면서 특히 1동 건물의 표제부가 이렇게 1동 건물을 표시하고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를 표시하고 요거 두 개 나눠 가지고 이게 시험에 쫙 나올 때가 있었어요. 한 15, 6회 이전까지는 이거 참 자주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우리 등기법 시험에서 아예 모습을 안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뭐 옛날에 18회, 17회, 15회, 14회 뭐 한 20년 전 문제 푸는 분들은 이거 엄청 중요하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풀면서 문제가 풀리더라 하면서 막 하는데 미치겠다. 하지 말라 그래도 안 믿어요. 뭐 그런 분들은 할 수 없지 뭐. 그런 분들은 이제 장수하시는 거야. 그죠? 장수는 오래 산다는 얘기예요. 몇 수 한다는 얘기야. 몇 수 하는 거야. 왜? 쓸데없는 거 하고 있으니까. 하라는 거 안 하고 시험 안 오는 거 하고 있으면 결국 뇌 용량은 요만한데 맞잖아. 들어가야 될 내용을 조절해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거 잡아놓고 있다고. 그러니까 나오는 건 안 하고 안 나오는 거 하고 있다고. 그럼 뭐 안 되는 거지. 이거는 양진영 됐어요. 넘어가고. 자, 이렇게 돼 있다. 뭐 그런가 보다 하십시오. 그런가 보다. 자, 넘어가고. 요거는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됩니다. 장부 관리. 자, 우리 등기소에서 보관되는 장부들이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자, 등기부와 부속서류, 신청서, 그 밖에 부속서류 나누는데, 자, 우리는 등기 신청할 때 아까 서면 신청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등기법이 요구하는 서류들이 있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신청서부터 해서 그 밖에 부속 서류들 해서 우리가 첨부해서 내는 서류들이 있어요. 이 서류들도 등기소에서 보관되고 있고, 그 다음에
등기소 자체에서 국가가 만든 장부가 있습니다. 등기부 그리고 그 부속 서류에서 아까 신공도매 이런 서류들. 자, 이 두 가지 서류를 일단 나눠 가지고 어떻게 보관 관리되느냐. 요게 이제 가끔씩 나와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가끔씩 냅니다. 그래서 보는 거예요. 자, 등기부와 그 부속 서류는 아주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등기부에 등기되는 순간 권리자가 바뀝니다. 그래서 등기부는 엄청나게 중요한 서류예요. 엄청나게 소중하게 관리돼야 되겠죠? 그런데 신청서와 그 밖의 부속 서류는 등기소에서 만든 공적인 서류가 아니고 우리가 등기 신청할 때 법이 내라 하니까 우리가 낸 사적 서류들입니다. 여기에 내용 바뀐다고 우리끼리 다툼은 생겨도 권리자가 바뀌는 건 아니죠. 권리자가 바뀌려면 어디에 기록돼야 돼? 등기부에 기록돼야 돼. 요거는 엄청나게 중요하고 요건 중요도가 조금 떨어지겠죠. 그래서 요 두 가지가 모두 보관 관리되는데, 자, 예외적으로 보관 관리 장소 밖으로 이동, 밖으로 나가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 예외가 다르다는 거야. 그래서 요걸 보는 겁니다. 자, 등기부와 부속 서류는 보관 장소 밖으로 원칙 이동 금지입니다. 그러나 딱 하나, 전쟁이 났거나 천재지변이 있을 때는 이동 가능합니다. 전쟁, 천재지변. 그러면 나머지 사유, 전쟁이나 천재지변이 아니라면 등기부는 장소 밖으로 이동할 수 없습니다. 무조건 안 됩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야, 재판하는데 필요하니까 등기부 좀 보내라 라고 절차를 밟아서 송부 촉탁 또는 제출 명령 법원이 해도 안 보내줍니다. 검사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와서 등기소장 이마박에 압수영장 딱 붙이면서 등기부 가져와. 안 줍니다. 안 줘요. 등기부는 그만큼 엄중하게 원본은 전쟁이나 천재지변 아니면 절대로 이동이 불가능합니다. 엄청나게 엄격하게 관리합니다. 되죠? 전쟁, 천재지변 아니면 절대로 못 나갑니다. 그래요. 그러나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 서류는 거기 뭔가 기재가 바뀐다고 권리자가 바뀌는 건 아니죠. 그래서 요거는 달라 하면 다 줍니다. 그래서 전쟁이 있다, 튀어나간다. 법원에서 보내라 한다, 바로 보내준다. 영장 들고 왔다, 이마박에 붙이기 전에 벌써 갖다 데려갑니다. 그죠? 가져가세요. 그래서 신청서나 부속 서류는 달라면 다 준다. 그럼 내가 달라도 줍니까? 이거 시험에 안 나오니까 알 필요 없다. 내가 달라면 절대 안 준다. 안 주는데 그렇게 시험에 안 나오니까. 시험에 나올 때는 이거냐 저거냐 저거냐 세 가지밖에 안 나오니까 신청서 부속 서류는 달라면 다 준다. 그러나 등기부는 전쟁 천재지변 아니면 안 당한다. 되죠? 그럼 법원에서 재판에 필요해. 원본 보내라 그래. 원본 안 줍니다. 그리고 법원 보고 얘기합니다. 필요하면 등기부 등초본 발급해서 가져가세요. 원본과 똑같은 내용으로 해줄 테니까. 원본은 달라 하지 마세요. 등기소 밖으로 나가면 안 돼. 무슨 이해하죠? 마찬가지로 영장 가져와도 원본은 못 줍니다. 등초본 가져가세요. 이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등기부와 부속 서류는 원래부터 공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장부죠. 그래서 누구나에게 공개가 됩니다. 공개 방법은 두 가지예요. 증명서 발급 또는 연락. 누구에게? 누구나에게. 그러나 신청서 기타 부속 서류는 원래 공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죠. 우리 개인들이 등기할 때 내라 하니까 강제적으로 낸 거에 불과합니다. 이건 원래 공개제도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증명서 발급 자체 없습니다. 근데 열람도 원래는 안 되는 것인데 예외적으로 어떤 부분만 이해관계 있는 부분만 그것도 뭐만 열람만 가능합니다. 증명서 발급 제도는 없어요. 그 정도 요게 가끔씩 나옵니다. 요 도표에 있는 거. 그 정도만 아시면 되겠어요. 됐습니다. 자, 넘어가서 장부 공개 이것도 그냥 여러분 한번 보세요.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넘어가서 주민등록번호 등 공시제한하는 게 나왔습니다. 요것도 나올 만한데 저희 잘 안 나옵니다. 그러나 요거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하죠. 그래서 요즘 보고 합니다. 자, 우리 등기부를 보면 등기되는 사항 중에 권리자에 대한 사항이 등기가 돼요. 권리자. 자, 그러면 여기 1번 소유자하고 등기됩니다. 소유자. 갑하고 등기됐는데 이 갑의 이름, 갑의 주소, 갑의 주민번호가 등기가 됩니다. 이 세 가지를 등기 명의인 표시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등기 명의인 표시. 이 세 가지는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든
기본적으로 세 가지는 등기됩니다. 그래서 소유자, 지상권자, 지역권자, 전세권자, 저당권자, 건저당권자, 임차권자, 가압류권자 전부 이 세 가지가 기본으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권리자에 대한 정보를 표시합니다. 세 개. 이름, 주소, 주민번호. 됩니까? 그런데 이 이름, 주소, 주민번호는 등기부에는 등기가 되어 있지만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내가 알고 싶어.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아가씨가 있어. 아가씨가 보니까 이미 상속받아서 자기 집이 있는 거야. 근데 난 이름도 모르고 주민번호도 모르고 나이도 모르는데 그 집 주소 알아. 그럼 등기소 가서 등기부 딱 빼보면 이름 나오고 주소 나오고 주민번호 다 나오겠지. 맞죠? 그럼 주민번호까지 다 알면 무서워지는 거야. 어떤 남자가 와가지고 여자하고 사귀더라. 그러면 여자가 하고 나서 내가 조용히 가서 남자 되겠다. 야, 가. 앞으로 쟤 만나지 마. 왜? 쟤 내 거야, 임마. 이름 누구잖아, 임마. 어디 살잖아. 너 주민번호 알아? 너 모르잖아. 나는 주민번호까지 아는 사람. 결혼 약속한 사람이야, 임마. 가. 그럼 상대방이 주민번호까지 아니까. 맞죠? 그러니까 개인의 정보 보호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 다음에 계좌 이체 등 요즘 이제 해킹 해가지고 들어오면 주민번호까지 알면 계좌까지 틀어버릴 수가 있다. 맞죠? 그래서 주민번호까지 노출되면 안 되겠네. 라고 해서 자 증명서 발급, 열람 등 공개를 할 때 주민번호 뒤 몇 자리? 7자리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고 해서 공시 제한하는 제도가 들어오는데 이 제도는 개인의 정보보호를 위한 제도예요. 개인의 정보보호. 그래서 뒤 7자리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2번 소유권 이전 양진영하고 나왔어. 그럼 1원 나오고 주민번호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700419 하고 앞에 나오겠죠. 작년까지 80이었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뒤에 나오는 7자리 그거는 전부 별표 처리여서 안 보여주게 됩니다. 이렇게 안 보여주는 거야. 그래야 개인의 정보 보호에서 최소한 주민번호 뒤 7자리는 공개하지 말자. 그런데 요 7자리는 몇 년 전까지는 뒤 6자리였어요. 그래서 성별은 공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1, 2, 3, 4 지금 4가지 중에 한 개 나오는 거야. 1 하면 옛날 남자, 2 하면 옛날 여자, 맞죠? 3 하면 요새 남자, 4 하면 요새 여자, 맞죠? 자, 3이나 4는 전부 얘는 꼰대들만 모여가지고, 그죠? 자, 이런 거예요. 맞죠? 이래 돼 있다고. 그래서 1, 2, 3, 4 하고 성별은 가르쳐 줬는데 지금은 성별도 숨겨버립니다. 그래서 뒤 몇 자리, 7자리 전부 제한하고 보여주지 아니합니다. 실제로는 안 보여줍니다.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공시를 안 합니다. 다만 이 제도는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일 뿐이기 때문에 개인이 아닌 단체, 법인이나 법인 아닌 사단재단, 국가지자체 같은 단체의 번호는 다 공개를 해줍니다. 개인만 정보 보호를 해주고 있어요. 됩니까? 그 정도 됐어요. 자, 넘어가서 길준복습. 자, 2번 폐쇄한 등기기로 하는 게 낫습니다. 자, 우리 부동산이 하나 있으면 등기부도 몇 개만 둬요? 하나만 있다, 그죠? 그럼 부동산 하나 있으면 등기부 하나 있습니다. 근데 부동산이 화재로 멸실해 버렸어요. 그럼 등기부도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런데 이 등기부는 영구 보존하도록 되어 있어요. 법은 등기부는 무슨 보존? 영구 보존. 등기부 자체를 없애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등기부를 뒷창고로 빼내게 됩니다. 이걸 폐쇄한다라고 해요. 폐쇄. 돼요? 그럼 옛날에 우리나라 등기부는 전부 종이로 된 등기부를 썼어요. 그러다 지금 전산화된 등기부로 다 바꿉니다. 그럼 옛날에 종이로 된 것은 전부 폐쇄라는 이름으로 뒷창고로 빼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보관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겠죠. 창고 필요하고 보관 비용 필요하잖아. 그래서 이 종이로 된 등기부는 일단 30년은 원형 그대로 보존하고 30년이 지나면 마이크로 필름에 찍어서 필름을 영구 보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영구 보존이야. 그래서 이 등기 기록은 불태워서 없애버리는 게 아니고 보존해야 되겠죠. 다만 폐쇄돼서 보존한단 말이에요. 이 폐쇄된 등기 기록은 말하자면 조상님들이 남기신 유물하고 똑같은 겁니다. 자, 유물도 박물관 가면 우리에게 공개는 되죠. 그래서 폐쇄 등기부도 당연히 공개는 됩니다. 증명서 발급도 되고 열람도 돼요. 그러나 유물은 우리가 보기에 잘못된 유물, 이 삐딱하게 잘못 만들어진 유물이 있다고 옆을 깎아내면 돼, 안 돼? 안 돼. 손대면 안 되겠죠. 그래서 폐쇄된 등기 기록은 볼 수는 있고
증명서 발급받을 수도 있지만 보니까 옛날 우리 아버지인데 이름이 잘못돼 있네. 고쳐주세요. 고쳐준다 안 고쳐준다? 안 고쳐줘. 절대로 손은 대면 안 됩니다. 근데요. 그래서 폐쇄한 등기부도 열람 증명서 발급은 할 수 있다. 그러나 잘못된 것이 있더라도 변경, 경정, 말소, 손을 댈 수는 없다. 그죠? 이거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4번 구분 건물 등기 기록 규약상 공용 부분과 일동의 건물 등기 기록은 표제부 갖고 올고 다 둔다. 표제부만 둔다. 표제부만 둔다. 그죠? 됐고. 6번. 자, 등기부는 냈습니다. 등기부. 부동산 권리 변동이 있는 등기부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하는 경우에도 관리 장소 밖으로 옮길 수 없다. 전쟁 천재지변 아니면 못 나간다 그랬어요. 그죠? 7번 등기부는 원칙적으로 일동의 건물에 대하여 일용지를 사용하지만 일동 건물을 구분한 건물. 자, 아파트의 경우는 일동 건물에 속하는 무엇에 대해서 전부에 대하여 일등기 기록을 사용해야지 전유 부분 일기록 아니다. 그죠? 그 정도. 됐습니다. 자, 그리고 등기 절차 1번 요거 아까 했던 거니까 넘어가시고. 자, 등기 개시하는 게 나왔습니다. 10분 쉬었다 합시다. 그죠? 10분 쉬었다.